잘하죠? 네. 아니, 중이랑 막, 그때 중이랑 거. 그러니까, 나가셔야 되는데. 카메라 걸고 있어요. 시작해? 또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학비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 이석상입니다. 투쟁! 준법투쟁 현장에서 막 하시는 바람에 대전교육청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준법투쟁이 우리가 해왔던 투쟁이라든가 일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면서도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제대로 한번 활동하는 그런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질문들이라던가 뭐 의문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좀 질문들이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학교에서 지금 벽보를 보면 받은 학교도 있고 받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요. 이제 뭐 쟁의 행위라고 하고서 뭐 공지는 올라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쟁의 행위랑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투쟁이다 하면은 그 파업 보통 이런 것만 생각해서 뭐 임금 삭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쟁의 행위도 임금 삭감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라는 건 뭐 사전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원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고 있지는 못해요. 돈을 남겨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다 지급받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일한 만큼 덜 이제 다 받지 못하고 덜 받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억압이라든가 착취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일한 만큼 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이 좀 담겨져 있어요. 헌법에 보면 노동권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자들한테는 단체 결성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고 그 장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뭐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하고 약속을 해주기도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이게 그래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도 하고 규율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건 노동자들만 규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더 많이 규율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도 보면 사용자 권한 이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노동자의 권한만 보장이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그러한 격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사용자한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라, 처우해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이제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줄여서 노조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사가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을 해요. 교섭을 하다가 이게 말이 잘 안 맞아. 왜냐면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보호해라. 사용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섭을 진행을 하다가 교섭이 깨지면 원래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다가 약속이나 계약이 깨지면 완전히 무산된 상태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노동법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교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깨져버리면 노동자한테 이 결렬된 약속 혹은 교섭을 제대로 체결해낼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줘요. 그걸 쟁의권이라고 그래요. 절차는 아주 단순해요. 교섭하다가 결렬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요 교섭을 우리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사용자가 좀 깼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다가 노사 간의 의견의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이게 조정 안 됩니다. 조정 중지, 조정 종료 판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통해서 목표한 바 혹은 요구한 바를 달성하십시오라고 권한을 줘요. 그걸 세 글자로 줄여서 쟁의권이라고 그러고 그 권한에 의거한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쟁의행위는 조건이 필요해요.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주체와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노동조합이 해야 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와 방법도 명확해야 돼요. 절차라는 건 예를 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 전에 교섭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이 또 정확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냐면 수틀린다고 가서 다 때려 부수면 안 되잖아요. 폭력행위를 금해야 할 것. 그 다음에 또 조합원한테만 이런 권한이 주어져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뭐 이런 주체와 대상, 이 방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쟁의행위의 종류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파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흔히 또 태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준법투쟁이 있고 피케팅 등의 선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정상적 운영을 일정 정도 방해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반의 방법들을 쟁의권이라고 하고 이 쟁의행위를 노동법은 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준법투쟁. 파업은 파업한 당일만큼 임금이 삭감이 돼요. 태업은 태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산출의 결과물로서 임금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법투쟁은 임금 삭감에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을 지켜가면서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정시하는 겁니다. 급식실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고요. 교사들한테 밥을 주라는 이 노무 제공 의무는 원래 없어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자 측의 근거가 된 게 학교급식법인데 학교급식법에는 선생님들한테 밥을 주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직원 배식 때 교직원 별도 배식은 원래 교육청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건 하지 마라 라고. 근데 현장에서 난리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고 시종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서 최초로 계약한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것도 법을 지키는 거고 예를 들면 나는 A부터 D까지 4가지 일을 하는데 나랑 똑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저 사람은 A부터 B까지 일밖에 안 해요. 그럼 나는 C와 D의 일은 도대체 뭐냐? 어느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형성된 업무냐? 라고 당연히 사용자 측이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측이 정당하게 일을 해설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죠. 이런 근로계약을 준수하기 위한 투쟁도 준법투쟁이고 또 우리가 요즘에 또 현장에 하는 게 벽보 붙이는 거 있잖아요. 벽보 붙이는 거는 쟁의행위를 홍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에 해당하거든요. 사용자의 시설보호권을 침해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때려 부수거나 통행을 막거나 아니면 복구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아니면 보안을 훼손하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쟁의행위를 위한 그 벽보물 부착도 너무나 당연히 합법입니다. 사용자 측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셨던 게 그거였죠. 그 준법투쟁하면 임금이 삭감이 되냐 안 되냐. 가장 기본적인 노무 제공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용자 측이. 대전교육청에선 그러려면 애초부터 근로계약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중에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설이 되거나 소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준법투쟁은 일정 부분에서 업무를 거부함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준수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준법투쟁은 어떤 법을 우리가 지키는 투쟁인가요? 해당 직종마다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급식 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일단 당연히 근로기준법일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업무 내용의 근거 법령에 해당하는 게 학교급식법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심지어는 대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업업무 대상자로 급식실 조리원을 이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이 될 것이고 이러한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학교급식법 이 3개를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무행정직군 일본실 선생님들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왜 난리가 아니냐면 이 양반들은 출근을 8시 반에 하잖아요. 4시 반에 정시 출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한 80% 90%가 집에 일을 갖고 가요. 아니면 초과 근로를 해요. 심지어는 휴일에도 근로를 합니다. 자, 이게 그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 내용들이. 근데 초과 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휴일 근로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은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해요. 왜 그러냐면 근로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출퇴근 시간 안에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용자의 요청 혹은 우리의 동의 이런 거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해서 과중한 업무를 다 하게 하면 이건 부당한 근로계약이다 해서 근로계약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행정직군, 특히나 늘봄실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의 기본 정신을 준수해야 하는 투쟁이다.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그 사무행정직군 중에 이제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뭐 과학, 전사, 기타 등등의 실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근로계약서, 최초 근로계약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옮겨갈 때마다, 교장이 바뀔 때마다, 교무부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실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의 내용이 바뀌어요. 업무 분장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노동자가 그때그때 이제 관리자 바뀔 때마다 일이 바뀌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근로계약의 일상적 훼손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무행정직군 중에 교무행정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상태입니다.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혹은 어디 전부 갈 때마다 업무 내용들이 다 변경이 돼요. 확정된 업무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사적 지시도 많아요. 예를 들면 교장실에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차를 타오라고 해요. 이게 사적 지시일까요? 공적 지시일까요? 사적 지시와 공적 지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적 지시는요, 안 해도 기관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적 지시입니다. 공적 지시는 안 하면 기관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면 공적 지시예요. 근데 교장실에 손님 왔는데 커피를 내가 안 타다 줬어요. 그렇다고 그 기관이 멈춰요? 이거 사적 지시잖아요. 근데 그게 업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과학실무원한테 전산 일을 시켜요. 이건 공적 업무의 영역에 해당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학실무원이라고 애초에 근로계약이기도 하고 또 청소를 시키는 교장실 청소를 시키는 관리자들도 있어요. 아니 교장실 청소는 내 업무 공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업무 공간에도 내가 청소를 기본적인 업무로 부과받으려면 근로계약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근로계약서에 교장실 청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의 준수 혹은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사무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혹은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 물론 산업안전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또 직접 아이들을 대면하는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그 다음에 돌봄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 선생님들도 있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실무원도 있고, 유치원 업무실무원도 있고, 유치원에 3가지 직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 직종의 업무를 자세히 이제 훑어보면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분배된 업무 이외에 부과된 업무들을 임의로 부여를 해요. 교육청하고 노동조합은 원래 노사 협의를 통해서 분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노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표를 딱 해서 만든 다음에 이 표를 그냥 던져줘요.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기서 내가 저 일을 안 해요. 당연히 아이들을 대면하는 직종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업무인데 그 이외의 업무를 임의로 부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분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을 준수하라. 그게 이제 준법투쟁의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럼 학교에서 준법투쟁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어떤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모든 절차는 다 완료가 됐어요. 우리가 교육청에도 공문 보냈고 학교 현장에도 공문 일일이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현장에 공문 다 보낸 다음에 이를 해당하는 교육 공무직한테 다 공람, 회람까지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통보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찜찜하잖아요? 그냥 했다가 또 욕먹을 것 같고, 혹시나 또 공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이제, 오늘부로 혹은 이 시간 이후로 준법투쟁으로서의 쟁행위를 할 겁니다. 제 쟁행위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통보하고, 그 즉시로 이를 실행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교직원 배식 때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없애고 있잖아요? 이제 준법투쟁합니다. 교직원 배식 때 운영하고 싶으시면, 당신들이 요리하셔가지고, 배식까지 다 알아서 하시고, 설거지까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늘봄실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료조사. 이거 퇴근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료조사라고 4시 25분에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동안 내가 할 일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다 퇴근하고 난 이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거부해버리면 돼요.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조사는 관리자나 사용자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수차례 진행이 다 되었고 또 자기들이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근로계약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 사무직금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한테 가장 적극적인 관리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즉시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얘기를 좀 하면 어때? 자, 업무에 이제-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부터 부당노동 행위 지금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이 수백 건의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 양반들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부당노동 행위라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파업을 할 때요. 내가 파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의상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파업을 방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준법투쟁도 우리의 쟁의행위예요. 근데 이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그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협의하자, 뭐 다시 한번 분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내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노동행위, 불법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결과가 있어도 부당노동행위고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쟁의행위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가 명확히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결과가 있건 없건 실제로 방해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의도하건 혹은 의도하지 않았건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교장선생님이 급식 선생님들 준법투쟁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교직원 배식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나는 특별한 의도를 담지 않았어요. 그냥 뭐 혼잣말이에요. 예. 그 뭐 이렇게 교무행정 늙으신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늙어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준법투쟁 하는 바람에 힘들어 죽겠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만큼의 뭐 어려움을 겪었다.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이미. 교육청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당노동행위는 의도 여하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알아서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로서 쟁의행위가 방해를 받았건 방해를 받지 않았건 그 다음에 적극적이었건 소극적이었건 다 부당노동행위의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관리자와 사용자하고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우리하고는 대단하니까 뭘 할 수 없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저 조령 같은 경우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일을 할 경우에 이 준법투쟁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반대로 굳이 그걸 왜 해야 돼 지금 현재도 만족하잖아 라고 해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조합원끼리도. 그러면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학비노조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발생해서 서로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이제 용기를 내지 못해가지고 쟁의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이 쟁의행위를 안 하는 경우가 뭐 있긴 하겠죠. 저기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쟁의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처벌받으세요 나중에. 쟁의행위 이건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눠진다고 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으신 분들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그대로 다 100% 수용을 하셔야죠. 근데 행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쟁의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그때 가끔 미안하기도 하거든요.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쟁의권으로 몸이 좀 편해졌는데 저 사람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쟁의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쟁의권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만 누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같은 조합원인 경우에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임금 삭감도 없고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 반장 선생님은 쟁의행위를 하기 싫어해요. 나는 반장에 가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머지 조합원분들은 쟁의행위를 하고 싶어해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겼지만 요즘에는 노동조합 우리가 역사가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나한테 너의 쟁의권 때문에 쟁의행위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노동조합은 그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냐면 사용자가 사주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처벌받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준법투쟁을 시작한 지 조금 지났잖아요. 성공적으로 준법투쟁을 해서 이뤄낸 사례? 그 성공 사례 같은 게 혹시 조합에 들어온 게 있나요? 이거 많죠. 늘봄실무 선생님들 중에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선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를 거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교무행정, 사무행정 직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무실에서 민원 전화를 받고 있던 전산실무 선생님께서 교무실을 벗어나서 전산실에 독립적 업무 공간을 구축하기도 했고,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직원 배식 때 다양한 조리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부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준법투쟁의 힘과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정상화다. 당신들이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을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했느냐. 그 누구도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집단이나 사회가 좋은 거지 지금까지는 갉아먹어 왔던 거 아니냐. 정상화의 과정이다 라는 걸 우리 조합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학교 현장에도 그렇게 많이 현장에서 잘 승리해가지고 직종에서 잘 완벽하게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종 아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서 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 지부장 김양희 조합원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조합원 동지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낯설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힘차게 투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조합원 동지들, 지금 학교 현장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건데요. 신학기 손말 맞추기 힘드시고 또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합원 동지들, 지금 학교 현장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준법투쟁이죠. 모든 학교에 쟁의행위건이 통보되었고요. 준법투쟁을 지금 하나둘 학교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강, 최도 노조로서, 대전학비 노조 조합원으로서 어깨 힘 주고 당당하게 내가 학교 현장에서 주체임을 알리고 이번 준법투쟁으로 우리의 권리 찾고 좋은 일터, 건강한 일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 투쟁은 힘든 투쟁이 아닌 힘든 걸 버리는 투쟁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2025년 직종고사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힘차게 준법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와!